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주제가 방학을 맞은 우리 학부모의 역할이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 방학은 학부모님들에겐 정말 긴장되는 때죠. 네. 저도 아침에 지금 일어나라고 지금 하고 왔는데 계속해서 좀 체크했습니다. 나갔냐 안 나갔냐 와이프한테.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아침에 이제 깨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속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동안 지쳤는데 좀 늦게 좀 잤으면 좋겠다. 뭐 게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조금은 깨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제를 방학을 맞는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한 이유는 네.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나서 크게 두 부리로 나오집니다. 표시가 탁 나버립니다. 방학 생활을 제대로 한 아이들은 활기차고 계획적이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가는데 방학 생활을 아주 불규칙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낸 아이들은 차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겨울방학은 길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겨울방학은 움직일 때가 바로 없기 때문에 애들이 무기력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부모님께 말씀을 꼭 드려야만이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도 없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정했는데요. 저는 이 방학 기간을 방어적 태세인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는 아이들이 꿈을 갖는 진로 프로그램을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생활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학원 다니고 학교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나는 다음에 미래에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꿈을 꿀 틈이 없어요. 물론 중고등학교는 더 속도도 빠르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적어도 1학년, 2학년 때께서는 학부모들이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 정말로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소위 동기를 만들어주는 기회. 왜냐하면 목표를 가지고 자기 꿈이 선명한 아이는 굉장히 자기 앞을 찾아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은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가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겨울방학 동안에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해줘도 너무 좋은 거고 네, 또 좋은 습관을 좀 하나만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앞에 뉴스가 상당히 우울한 뉴스가 지금 많아서 네. 제가 가능하면은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겨울에 희망적인 진로 이야기 이전에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그게 바로 가장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 많았습니다만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다음에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 상당히 증가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어려운 이야기는 좀 먼저 하고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 이야기를 할게요. 예. 이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가상 공간이 아주 재밌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상업적으로 아이들을 끌어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연속극에 중독이 되듯이 아이들은 이 인터넷 중독에 아주 취약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네, 가장 이 아이들을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한 부모의 잘못은 그 의미 없는 잔소리. 그냥 잔소리 많은 거예요. 공부 좀 해. 인터넷 좀 그만하고 공부 좀 공부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잔소리예요. 그리고 대화를 안 하다가 눈에 볼 때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대화 부족. 그다음에
애정 없이 아이들을 볶는, 그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하철이나 버스 터미널에 한번 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할 때 고려할 내용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발달 내력, 그다음에 집안의 그 어떤 유전적 인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유전적 인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 인자를 우리 아이 또는 우리 어른들이 이런 것에 좀 탐닉하는 어딕션 하는데 유전적 인자가 있는 집안은 조금 더 뭐랄까 케어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 중독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성취형이에요. 게임의 그 레벨이 올라가거나 배틀넷의 순위가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서 거기서 만족해 오는 유형이므로 성취 목표를 전환해 줍니다. 두 번째는 분노형이에요. 공격형.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욕설을 하고 컴퓨터를 꺼버리고 쉽게는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형이에요. 관계형. 게임을 하면서 교제하는 거죠.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맞아요. 전화 통화하면서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대인 관계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컴퓨터에 그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정보 중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네. 자기 통제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컴퓨터를 아이 방에다 놔놓으면 안 됩니다. 컴퓨터를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공간에다 놔야만이 아이가 쓰는 속도가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공부방이나 자기 방에만 넣어놓으면 아이들은 쉽게 그게 탐닉을 해야 돼서 일단 컴퓨터를 좀 바깥으로 꺼내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을 밤이 아닌 낮에 이용하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심취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특정 시간을 부모와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아이와 동의하에 잠가버리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아니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아이들이 이것에 뭐라 그럴까 탐닉하지 않도록 다른 즐거운 것에 무엇인가를 끌어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아이의 진로 프로그램. 나는 꿈을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의 진로 프로그램을 찾아줄 건데 엄마 아빠 다 직장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는 지금 이때 그 학교 다니다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지. 부모가 언제 한가하게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 아이의 진로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검사지가 있어요. 검사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적성과 진로의 어떤 것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간단한 검사지가 있어요. 이 검사지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과 함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거? 그것은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 적성검사. 적성검사지. 예. 예.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적성검사는 아이들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좀 시간을 들여서 거기는 매뉴얼에 따라 적성검사를 해보면 네. 아이도 내가 정말 이런 쪽에 좀 적성이 있네 깜짝 놀라고 부모도 그걸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 아이들이 있는데 적성이 꽤 높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100가지 적성 중에 한 10가지 정도가 이해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관련된 곳을 우리 자녀와 함께 겨울방 때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방송이나 아나운서나 이런 쪽에 좀 취미가 있다. 그러면 그 기자님이나 아나운서 PD님들 만나보고 또 방송국에도 가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가서 어느 전공을 하면 된단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페이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비전은 얼마나 되며 워라밸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좋아하는 10가지 중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는 의료계 쪽이 맞다. 그러면 의료계에 가서 봉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 밀고 다니기도 해보고 그리고 의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보고 고충은 뭐가 있는가도 들어보고 가장 좋은 것은 간접 체험으로서 책입니다. 책. 독서죠. 근데 우리 애들 독서를 안 합니다. 대부분 나는 무엇이 좋을까 하면 그냥 인터넷을 찾는데요. 눈으로 읽는 독서와 그냥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어떻게라도 우리 아이들을 도서관이라든가 책방을 좀 다녀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책을 고르는 걸 보면 그 아이가 적성이 어느 곳에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도서관 열람실이라도 가서 공부해라. 그렇죠. 네네. 어쩌다가 책 한 권 빼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부모는 항상 그 핑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어요. 뭐 해줄 사람이 없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습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질서를 배우고 공부를 배웠죠. 그러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는 특히 이 앞전에 코로나를 겪었던 시대들은 학교에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못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학교를 못 갔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부모가 또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짜증을 먼저 내요. 그만 좀 해. 다 알고 있어요. 제발 좀. 즉 말하자면은 잔소리와 아이를 키우는 어떤 잔소리가 아닌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 아이가 공감을 해주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엄마 그래. 그래? 난 몰랐는데. 그렇구나. 엄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아빠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아빠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난 아빠가 계속 그냥 나한테 공부만 하라고 줄 알았더니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아이가 공감을 하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 공감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는 어떡합니까? 아. 듣고 나서 말도 안 하고 저 속에 뭐가 있지 알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노력하지 않고 성과를 얻으려고는 금방 아버지의 말이에요. 네. 아버지는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표현력이 없다. 표현력이 없는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자녀와 대화의 부족인 아이들은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가슴이 많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매개체 없이 책상에 앉혀놓고 건음하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예를 들자면은 아이스링크장 아니면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애들은 어떤 과학 체험관 이런 데 데리고 가서 그 거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는 부모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되었구나라고 느끼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끄집어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끄집어내지 않는 모습만 보고 우리 아이는 표현을 잘 안 해요. 너무 과묵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게임할 때는 말을 하던데 그럼 저도 게임을 하자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예. 아이들과 처음에 그 아이하고 이렇게 서로 그거 하려면 아이가 올바르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 아이가 하는 것에 함께 해보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 학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하죠. 이게 대부분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밥도 못 먹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남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화법은 아이들한테 공감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공감을 줄 수가 없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겨울방학을 정말 규칙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미래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다른 건강한 취미를 좀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이를 지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번 방학은 여러분 3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네.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소질과 적성에 어디에 맞는 것이 있을까를 부모가 좀 찾아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무엇에 적성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 네. 그 길로 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도 그 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아이도 꿈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가 꿈을 찾는 그걸 먼저 제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동기가 생기고 습관이 생기면 공부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꿈을 키우기. 두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기. 그게 쉽지 않죠. 엄마 바쁘니까 저기 이거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시켜 먹어. 그래. 알았어. 아 그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조금은 맛이 없든 있든 간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단. 아침 저녁은 좀 챙겨주셔야 돼요.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지가 해야 될 일과 밖으로 나갈 일과 뭐 이런 것들이 부모와 함께 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 건강을 지켜줘야 돼요. 아이들 겨울방학 동안에 그냥 나누면 폭식하고요. 인터넷 중독에 빠지다 보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비만이 와요. 비만이 모든 병의 아주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면 게을러지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또 호르몬이 불일치하게 나쁘게 흘러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성격마저도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이 오면은 뭐랄까 남들 앞에 나서는 대인 기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맞아. 예, 그래서 첫 번째 꿈을 키워줘라.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끔 해라. 세 그 아이들의 건강한 그 몸을 만들어주는 데 좀 신경을 써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겨울방학에 저는 오늘 약간 하나 배운 게 그래 맞아. 그 꿈을 같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물어만 봤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적성검사지든 뭐든 간에 네. 해보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꿈을 갖게만 만들면 네. 이 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교 생활도 적응을 잘하고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만 해야 돼.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 할 건데? 아니 지금 잘 나가는 거 있잖아. 뭐 직업라고 그냥 찍어줘 버려요 부모들이. 근데 아이는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그 부모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건 맞지 않는데 그러면 방황하고 헤매게 되지요. 특히 공부를 좀 하는 아이일수록 꿈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더 많이 좌절하고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등학생이라도 적성검사는 해봐야 된다. 당연하죠. 아직 안 해본 그리고 아이들이 해놓은 적성검사지를 부모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검사지를 가지고 오면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좀 더 나간 학부모들은요. MBTI 검사라고 해서 예. 우리 아이의 성격 유형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해보면 예,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엄마도 해보고 아빠도 해보고 해보면 거기서 또 대화가 되거든요. 애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점 봐주는 거예요. 너는 내년에 말이야라고 부모가 점쟁이처럼 이야기해주면 신기하면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코믹하게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과 또 함께 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의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최은영, 기술 최상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